7월 7일 국회 과방위에서 바로 문제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전날 방송 3법을 과방위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준숙 위원장이 나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방통위원장의 의견을 물어본 거죠. 방송 3법에 대해서.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관심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관련 지시를 내가 내려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다. 네. 이게 과방위에서 진술한 내용이죠? 네. 네. 가방에서 한 말입니다. 예. 과방위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진술을 하게 된 거예요? 방송 상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 공방이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를 통과시키는 마당이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에 계속 반대해 왔던가 다르게 갑자기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방통위 차원에서도 잘 대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예. 왜냐면은 이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숙 위원장 뭘 혼자 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긴 그렇죠. 하지만 네. 또 무슨 꼼수를 부려서 저런 말을 하려는 걸까? 위원장 직권을 써서 무슨 짓을 하려고 뭐 이런 의심이 들었겠죠. 네. 예. 그런 것들 방통위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해요라는 취지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통령도 나 지시했어. 네. 방통위안 만들어 오라 그래서 방송 3법 너네가 만든 거 말고,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런 거겠죠. 네. 국회가 만든 거 말고 방통위안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고 네. 있어.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언제 어디서 그런 지시를 받았어? 그랬더니 바로 또 이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예. 언제, 그러니까 어느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지시를 받은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또 안 된대요. 예. 국무회의에서 받은 지시를 얘기해놓고 그래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국무회의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네. 질문. 이준석은 왜 그랬을까? 요게 네. 두 가지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 아. 두 가지. 예. 일단 두 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보수의 여전사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저도 것이다. 그 얘기 예. 하는데. 그래서 뭐 대구시장이나 이런 데 노리고 있다. 음. 물론 뭐 될 일은 없겠지만 뭐 망상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제 개인적인 해석은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진상을 부릴 때 악에 받쳐서 진상을 부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약간 그런 상태라고. 무서워. 못 보겠다.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네, 눈을 보세요. 음. 눈을 보시면 이미 지금 저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힘껏 땡깡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땡깡이라는 표현 너무 귀여워요. 땡깡 말고요. 깽판. 깽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진짜 뭐 대봐라라는 식으로 막 던지는 거죠, 그냥. 예. 그랬다가 언제 어디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사실 그거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말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 내가 왜 이 발언을 보고 확신을 했냐 그러면 본인도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고 믿으면 언제 국무회의에서 들었는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언제라고라도 얘기를 했겠지. 그렇지. 구체적인 대화를 다 얘기하지. 근데 지도 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거는 내가 말할 수가 없어.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이 발언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자기가 앞에 한 말이 사실은 모종의 의도로 어느 정도의 곡해를 수반한 채 뭔가 얘기한 거다는 네. 확실해요. 그리고 네.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실 것이다는 확실해.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깽판을 친다거나 이른바 네. 뭐 보수의 여전사라고 하는 명칭을 들으려고 하는 행위로서 이게 적합한 행위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에 적합한 행위인가? 그게 대통령이 지시했고 나는 그 지시를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싸우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때 그렇게 썩 네. 뭐 인기를 끌만한 내용도 아니다. 네, 이걸 보고 유진숙이 야 역시 그래도 혼자 남아서 잘 싸우네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 그거 아니죠. 예.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핑계를 대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 가설에서 1번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 근데 또 모르겠는 게 어쨌든 예. 이것 때문에 대통령하고 붙은 셈이 됐어요. 요 발언 이후의 상황이. 이후의 상황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화가 났죠. 예. 이 이후의 상황에서는 예. 근데 그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노리고 이런 얘기를 막 계획적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거. 예. 예. 그래서 저는 제 두 번째 가설에 굉장한 무게를 실어요. 두 번째 가설이 네. 지금 깽판 중이다 그냥.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한다. 그러니까 이 국정에 요만큼이라도 방해를 끼치고 싶다. 혼선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면 좋고 안 되더라도 깽판은 되니까. 예. 그러면 예. 오케이. 그 두 번째 가설을 근거로 해서 네. 약간 더 발전을 시켜보죠. 이게 깽판이 되려면 무슨 상황이 돼야지 깽판이 되는 걸까요? 무슨 상황이 되면 일단 요 상황에서는 요 과방이 최근의 상황에서는 방송 3법의 전체 그 본회의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적. 예. 네. 그래서 마치 사실 이게 좀 상관없기는 한데 방통위 내가 만들고 있는 방통위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로 좀 읽히거든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예. 중요해요. 네, 대통령 지시라는 얘기까지 왜냐하면 해보면서. 이게 방송 3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고 네. 네.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방통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업무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 필요하고 네. 그 의견에 따라서 조율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한다 이건데 내가 안이 있다. 안을 그것도 대통령이 준비하랬다. 라고 하면 일자 그 진행상의 어떤 변수가 더 생겨버리는 거죠. 네. 예, 그건 일단 한 가지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논의해 왔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한 그렇지. 번도 협조 안 하다가 그렇죠. 그건 말이 안 갑자기 되죠. 이제 와서 한다는 건 네.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확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대통령 핑계 대는 게 솔직히 좀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왜 대통령 핑계를 댔을까요? 민주당 꼼짝 못하라고? 너네 나한테 그렇게 막 했다가 큰일 나. 이거 대통령 짓이야. 이렇게 좀 뒷배를 만들어 놓으려고? 네, 기본적으로는 그럴 네. 텐데 대통령 권력을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쓸데없이 등에 업으려 그럴 가. 텐데. 왜냐면 거짓말인 게 쉽게 들통날 거거든. 네. 그러니까 되게 쉽게 들통날 네. 텐데. 맥락상으로는 네.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지가 중간에. 네, 대통령은 이렇게 빨리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렇지. 너네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예. 아, 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도 이견이 있거든요. 네 있겠죠. 예, 네. 그 방송 3법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견도 있고 이거는 애초에 원래 제출됐던 안에서 약간 변경된 안이에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나 이렇게 이제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여당하고 좀 친화적인 그런 식의 야당들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거든.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 예를 들어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최민희 의원을 공개 저격하고 그랬다고. 예.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그거 가지고 또 여기저기 가서 또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을 키울 목적인 거지. 그러면 대통령은 그 이견에 주목해서 내 안과 좀 다르거나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니 기다려달라. 그 방통위를 통해서 이거를 의견을 보여주겠다. 라는 식으로 비치게 만들고 싶어. 본인이 어쨌든 주무부처의 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만약에 약간의 말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색을 할 리 없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화가 난 상황이니까. 요 뒤에 부분 먼저 보시면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가 국무회에서 직접 질책한 내용이요. 네. 왜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느냐.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와. 어. 네. 그러면 이게 그 자기 정치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 어. 대통령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는 게 꼭 보수 쪽에서 인기를 끌려는 파이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뭔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내려고 그렇죠. 그런 자기 정치의 목적이 있다는 거구나. 예. 어. 그리고 자기를 이제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건 자기 말대로 하면 방통위의 현 체제를 어쨌든 인정해주고 그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안을 국회가 내세우고 있는 안과 한번 그러면 비교해 보자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백업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목적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관계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이관계 예. 방통 3법을 매개로 한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의도는 알겠을 때 예. 계획은 너무 허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이죠. 예. 네. 그렇다고 그 계획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일단 그런 생각으로 움직인 거는 그렇죠. 아. 예. 이 사람이 하는 일 보면은 매번 되게 이상해요. 예. 근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오케이 요 틈새에서 뭔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성공을 못 하더라도 뭔가 이 안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고 뭔가 분출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극하고 건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두드려 맞는 그림을 만들면서 내가 핍박받는 중이다
라는 것도 기사에 뭐 그런 식으로 몇 개 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이미지도 챙기고 네. 나쁘지 않은 전략이네요. 거기다가 예. 나 주무부처장이야. 예. 이런 지위도 약간 공고히 하고 그렇지. 지금 임기에 대해서 자꾸 사퇴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예. 아, 그래서 강윤정 대변인이 머리를 이제 일단 1차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 가지고 중심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네, 아까 교수님 읽어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7월 8일 그 다음 날이죠.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이것도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네.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왜냐면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네. 한번 질책을 받았음에도 굽히지 않으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또 한 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SNS에도 정치적 견해를 올려서 중립의무 위반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국무회의 배석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결국 대통령이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네. 말 그대로 다음 주부터는 안 부른다. 네. 요 결론까지 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순교자적인 어떤 모습을 그렇죠. 보이려고 한 면도 좀 있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까지도 다 계산한 것 같진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또 입장을 밝혔죠. 예. 방통위 기자실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예. 그 내용 한번 보죠. 네. 이렇게 국무회의 배제 소식이 들려오자 이진숙 위원장이 거의 곧바로 갔다 그래요. 기자실로.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거죠. 국무회의 배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기에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방통위원장이지만 필요한 건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 대통령에게 방통위원 지명도 그래서 요청한 거다.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예. 방통위 정상화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임기 문제와 뭐 상관이 없고 빼고 자기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이 났더니 아, 요 얘기는 좀 웃긴데.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 나는 예, 그 내용도 한번 보죠. 맨 밑에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전임 정부 때 발생한 것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다. 이게 원인이 돼서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예. 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이렇게까지 바로 그냥 배제 조치될 거라고까지 생각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방통위 기자실 달려가지고 막 이제 마치 뭔가가 대단히 자기가 말할 수 없이 나쁜 일을 당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지금 칭얼대고 있는 거죠. 네. 예, 그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앞에 얘기는 하나도 쓸모없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예.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고. 그리고 전 정부에서 범죄 저지르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갑자기 범죄 사실이 없어져? 그리고 절박한 심정이면 용서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에요. 진짜 웃기네. 정치적 발언은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모든 고위공직자는 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견해 표출의 금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책적 견해는 표출할 수 있어. 아, 그리고 그 안에 이념적 세체도 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빨갱이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요. 민주당 좌파 이런 좌파 얘기 막 어쩌고저쩌고 막 거침없이 했다고.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네.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네.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절박해서 한 얘기야? 전혀 절박이 아니라 약간 때려 부수자는 얘기 아니야? 적대적인 거지. 예. 그렇게 절박하면 임기 전에 물러나야지. 그렇지. 때려쳐야지. 맞아. 자기가 때려쳐서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정치적 발언을 하든가. 네. 그게 아니면은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고 배석한 상태에서 배석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든가. 배석자는 발언권이 없어요. 네, 옵저버입니다. 옵저버. 발언을 시키면 하는 거야. 시키면. 네. 질문이 나가면 이제 거기에 대답하는 정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아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거짓말한 거죠. 네. 이거 나는 배석자로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의할 수 말할 수 있다고 있는 생각해요. 상태가 아니에요, 본인은. 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저거 보고 진짜로 저게 정말 실한가 싶었는데 진짜 네.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네. 근데 결국 끝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저 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 질책한 겁니다. 네. 조 사건 때. 예. 그렇죠. 아, 그래- 그리고 예. 야, 진짜 놀라.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화가 날 만한 일이고요. 예. 배석자 따위가 예. 사실은 배석자라고 해서 뭐 국무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뭐 질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 논리상 네. 형식적인 절차상
배석자는 필요할 때 의견을 물어본 의견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정도이고 또 필요하다면 업무 지시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겠지. 네. 예. 근데 그 용도가 아닌 데서 계속 와가지고 예. 자기가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지 이거.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뭐 명패 집어 던졌을 거예요, 진짜. 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던질 건데 그 전에도 와가지고 방통위원 한 명 그날 출근했는데도 위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진행이 안 되니까 빨리 뽑아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만약에 뭐 네 말대로 한 명 더 뽑아준다 치자 의견 조율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이랬잖아. 그리고 그 다음 날 어. 이재명 대통령이 2인 체제를 인정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범이에요. 거짓말. 지금 대통령을 한 번 화나게 하고 또 화나게 한 거야. 재범이야, 재범. 일부러 긁는 걸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되게 잘 계산해서 긁는다라기보다는 예. 그냥 막 긁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할 게 자기가 하는 게 이게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사태의 결론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이 의도한 바가 본질적인 것은 당정 간의 방송 3법 관련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간질을 좀 한다. 예. 이게 이제 본질적 목적이라고 본다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요 사태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실 기자단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받은 거죠. 강윤정 네. 대변인이. 그 혹시 방송 3법이나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지금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질문이 실제로 나왔거든. 네. 그럼 이진숙의 어떤 좀 전략이 통한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물어가지고 기자가 물어보. 그러니까 물론 그 기자가 이제 좀 이진숙에게 넘어간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진숙한테만 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니까 굴러다니고 있는 이야기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약간 들려오는 얘기 뭐 그럼요. 당에서는 빨리 한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싫어한데 뭐 이런 또 풍문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자꾸 벌어지니까 요날 7월 9일 요날 곧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방송 3법 방송 개혁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한 적 없다.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 나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그냥 선을 탁 정해주더라고. 그거는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잘 대처를 한 걸까요? 일부러 한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는 굳이 밝히지 않을 여러 가지 배경 사항들이 있는데 그 왜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면 좀 쓸데없는 논의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이견이라는 게 당정 간의 이견이 아니라 개인들도 그리고 관련자들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그 법의 이해관계자들. 당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관련된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여기저기서 서로 반대 의견 내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뭐 SBS도 왜 우리는 임명 동의지 안 해줘 뭐 이렇게 그렇지. 집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늘상 있을 수 있는 이견들이거든. 그리고 저는 지금 입장에서 방송사법이 엄청나게 시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상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시급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추진은 돼야 되나 전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틀을 잘 맞춰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부분적 요소지 이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집권한 대통령의 입장에서 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정부조직법 개편이 일단 선행돼야 되고 그럼 방통위의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함께 나서게 되고 방통위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이사 추천권을 갖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이사 추천권에 관련된 부분도 따라서 그거하고 연동돼서 조정이 돼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잘 짜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 뚝 하고 앞에서 먼저 움직이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의 몫이야.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갖는가도 중요하게 국회가 참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할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고 정부니까. 네. 저는 그 부분 정도 안에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이견에다가 이제 자꾸 기름을 붓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예,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의 이해관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쓱 하고 틈 타고 들어와서 기자가 질문하고 이진숙이 그걸 이용해 먹고 이런 식으로 간 거지. 근데 그 이진숙의 이러한 이간질 목적과 별개로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방송 3법하고 방통위법, 그러니까 방통위를 개혁하는 법, 아예 다른 부처로 새로 탄생시키자. 그래야 위원장도 교체할 수 있으니까. 방통위법이랑 방송 3법이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사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방통위법을 어차피 그것도 할 거니까 지금 방송 3법을 빠르게 먼저 하죠. 요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라서 네. 이게 이진숙이 말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막 대통령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이견이 전혀 아니다. 그렇죠. 예. 예. 어차피 다 해야 될 일인데 선후 관계는
이해관계자나 사람마다 생각이 네.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이준숙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참여도 못하고 조직 개편이 나게 되면은 이제 방통위원장 자리가 거의 무의미해지게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 조직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방통위라고 하는 데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고 정부 부처의 하나에 포함되긴 하지만 네. 국무위원으로서 참가하는 건 아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예.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건 합의제 구조라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독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네 명의 다른 상임위원들과 함께 5명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되게 기형적인 구조로 흘러간 거 아니에요. 네. 이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뭘 필요할 것인가? 위원회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기타의 부처로 통폐합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방통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기능과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통으로 이제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되기 전에 정기국회쯤이나 그 전쯤에 맞아요. 예, 기본적인 협상 테이블로 오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정도 시간 안에서 급할 것은 없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3법이 너무 오랫동안 이 언론계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 빠르게 국회가 통과시켜도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거기 있는 거죠. 네. 방통위원장은 계속 이진숙 혼자 있는데 네. 사실 공영방송 이사 임명, 심지어 MBC는 공영방송 방문진 이사와 사장을 다 방통위원장이 임명해요. 대통령까지 가지도 않아. 예. KBS도 방통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중간에 한번 거쳐서 제청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방송3법 통과시켜가지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잘했어. 근데 그렇게 해봐야 이진숙이 만약 뻗어버리면 네.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물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건 맞다. 예. 근데 이진숙이 요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방송3법을 안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이제 약간 이간질을 통해서 뭔가 자기 정치를 해보려고 네. 했던 게 요 사건입니다. 네. 이준숙은 전 하나도 말도 안 되는 네. 거고 솔직히 말하면 방통위 안은 만들려면 진작 만들었어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미 연구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의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는 네. 것도 아니에요. 예. 네. 무슨 사무처에 갑자기 지시를 해가지고 예? 그거 지금부터 연구해가지고 대안 만들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진숙이 이제 하고 있는 얘기들 가운데 무슨 완전체를 구성하라는 둥, 뭐 대통령 추천목을 어떻게 하라는 둥 이런 얘기는 자기도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해서 몇 사람만 당신들이 우리를 인정을 해주면 우리는 방통위 구조 제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약간 자기 임기 보장 욕심도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나 임기 끝까지 지켜줘. 이런. 근데 이번 임기를 지킨다고 수사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닐 텐데.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이미 갔다 왔잖아요.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카드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사받으면 당연히 공직에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닙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 그러니까 일단 미친 개네 그러면.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가 활동할 여지가 생기는 거를 하려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침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진짜 난 진짜 이분 그 예전에 그 파일 그 뒤에다가 뭐래더라? 뭐 공산주의자들에게 예. 뭐 심판의 날이 다가올 예. 것이다. 뭐 이거 시뻘건 아 맞아. 국회에 와가지고 그거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제정신 아닌데. 네. 그런 일이. 피해 의식과 망상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거는 국민의힘에게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해 이 싸움은. 예. 국민의힘 의원들 방송3법 내용도 잘 모르더만. 그냥 뭔지도 모르겠어 진짜. 차라리 진작에 물러났으면 네. 현행 방통위 구조를 가지고 일단 당분간은 가야 되니까 대통령 추천목에 여권 추천목, 야권 추천목 해가지고 적어도 3대2 구조에서 야당이 국민의힘 측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조라도 생기거든요. 네. 사실 그게 낫지. 그게 낫죠, 당연히. 그게 낫지. 훨씬 낫지. 자기만 물러나면 나머지 다 채웁니다. 솔직히. 솔직히 국민의힘도 답답할 거예요. 차라리 네. 그게 나은데. 그럼요. 이진숙 혼자 남아 있는 것보다 자기네 위원 2명 가는 게 훨씬 낫죠. 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방통위 같이 이런 합의제 기구에서 어쨌든 대통령과 여당 합치면은 다수가 되잖아요. 네. 위원회 안에서.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질 않아요.
그렇죠. 예, 이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임명된 합의제 기구의 위원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계열들은 늘 그래왔거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정부 여당이 다수가 돼도 2명 넣으면은 대화할 여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기죠. 네, 그럼요. 그런 그 것도 정도면은 사실은 예. 지지층들의 약간 오해나 욕을 먹어가면서도 타협안 같은 걸 맞아요. 낼 거라고. 네. 합의제 기구들을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민주당 정부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 그러니까 정도. 이진숙 위원장한테 국민의힘 별 그게 없잖아요. 지금 호응이 별로 없는 거. 없죠. 사실은 윤석열이 데리고 온 사람이지 국민의힘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직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요 여름 휴가 계획 짜고 있대요. 거짓말. 아 진짜야, 농담 아니야. 계속해서 뭔가 이상한 뉴스를 박주민 의원은 입 빌어서 하더라. 이거 팩트 체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박주민 의원한테? 진짜 억울하네. 어제 그 정치화 시장 보시면 박주민이 저거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 어... 걸어치기잖아. 할 일이 없어서 국정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예. 자기네들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챙겨 먹을 거나 챙겨 먹자. 예.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거는 박주민 의원이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박주민 의원이 사람이 좀 달라질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요즘 좀 기분이 좋아서 그분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 그다음 이제 윤석열 얘기합시다. 아 드디어 윤석열 나오나요? 아 기다렸습니다. 아 이분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진짜 이 어제 이거부터 나오는 영장 심사가 아니라 요거부터 나오는군요. 이건 간단히만 언급하고. 예.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내란 특검이 7월 7일에 그 전날 7월 7일 전 하루 전이니까 6일이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그 다음날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서를 윤석열 변호인단이 흘렸다. 그렇죠. 심지어는 통째로 막 윤석열 주민번호랑 주요 증인들의 실명과 진술, 구체적 진술 막 이런 거 다 써 있는데 이거를 윤석열 변호인이 흘렸다. 심지어 누군지 안다.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전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는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윤석열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 사실 전부가 공개되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 예. 오, 처음 봤어요, 저 이런 거. 사실 이거는 그 전까지는 이건 이제 그 제가 같이 방송하는 변호사들 몇몇은 이걸 보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원래 이전까지는 검사가 이제 슬쩍슬쩍 그렇죠. 부분적으로 기자들한테 어이 뭐 저 본 기자 뭐 커피 한잔 그렇지. 할까 이래놓고 이렇게 노트북 열어놓고 뭐 잠깐 나간다는 거예요. 예. 알아서 기사 쓰라고. 예.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 측에서 뿌린 게 실제로 맞대요. 그러니까 뭐 네. 얘기를 했겠죠. 맞을 수밖에 없죠. 네, 전문을 뿌렸고 그래서 예. 그게 방송국이나 언론사를 한 바퀴 삥 돌면서 단독으로 파편화가 돼가지고 막 기사가 나온 엄청 거죠.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야. 그렇죠. 일단은 사실이지.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가지고 검찰이나 검사들이 시비를 건 적이 없다는 거야. 원래 자기네들도 흘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먼저 흘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통으로 흘린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어. 이거 조금씩 흘려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한동훈. 그러니까. 그래서 서초동 편집국장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변호사들이 되게 놀랐다는 거예요. 네. 그치. 갑자기 왜 이래 이거 너나 물론 나나 다 하는 건데. 아무리 통으로 유출했다 그래도 응. 자기들도 평소에 해왔으면서 왜 이러지? 그렇지. 이렇게 됐겠죠. 근데 이거를 윤석열 측 변호사 압박용으로 썼거나 아니면 윤석열을 구속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로 이걸 써먹었다 그러더라고요. 특검에서. 예. 진술 압박. 그러니까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 압박하는 그렇지. 이런 방식까지 썼다. 이거 봐라. 이러니까 얘 지금 막 정보 흘리고 난리 났다. 얘 구속해야 되겠죠? 라는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특검의 계획론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이 너무- 모든 걸 너무 계획하고 하는 것처럼. 막물 특검론이다. 그러니까 유출 유도설이잖아요. 네. 예. 유출 유도설. 근데 그 정도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은 실제로 윤석열 변호인이 너무 좀 과하게 유출한 게 시발점은 맞다 이 사건에. 아니 그 제가 월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디지털 본도 아니라 등사한 거 변호인의 그 어떤 흔적들이 명확하게 남은 거 네. 네.
이거를 죄송합니다. 개인 정보에라든가 이런 거 삭제나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다 문서를 기자들한테 뿌린다? 이거 자체가 특이한 일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윤석열 변호인단이 먼저 큰 잘못을 한 거네. 그럼요. 아, 그럼 별로 놀랄 일도 아니네요. 실제로 특검이 화낼 만한 일을 윤석열 변호인이 한 거네, 그럼. 네. 물론 예전에 그런 것까지 다 마킹 처리 안 하고 뿌린 사람들도 있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적어도 검찰은 그런 거는 안 하고 흘리기만 하잖아. 네, 일부 피의 사실을 흘리는 형식으로 하죠. 몇 줄만 흘리는 걸로. 예. 예. 근데 이렇게 통으로 넘겨주면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항상 진짜 통으로 나간 적은 없었어요. 그러네. 예. 그리고 변호사들 측에서도 그걸 통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당연히 이거는 법으로 문제가 되는 그렇지. 상황이니까. 개인정보가 나가면. 근데 이번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바보들이고 미친 거야. 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한 문제구나. 이건 바보들이고 미친 거예요. 예. 저는 이진숙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바보가 된 다음에 미친 거예요? 아니면 미쳐서 바보가 된 거예요? 미치듯이 바본 거죠. 이게 오묘한 차이가 있어. 미칠 듯한 바보야? 마음에 드는데? 미친 듯이 바보다. 예. 어떻게 이렇게 바보 짓을 미친 놈처럼 할 수가 있느냐. 예. 예.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측의 반응은 물론 어느 정도는 일부러 자기가 먼저 피의자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지 않음으로써 살짝 덫을 놓은 건 있지만 적당히 저쪽에서 유출하는 내용 보고 이제 어떻게 받아칠까 이런 생각으로 한 건데 이놈들이 다 내보냈네. 그래서 그 안에 저는 이 반응을 보면 야, 이 정도까지 했단 말이야? 이게 훨씬 더 커요. 특검의 반응. 그러니까 훨씬 더 정색을 하는 거야.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땅히 화낼 만한 일이기도 한데 그럼 어느 예. 정도는 네. 요놈들 잘 걸렸다 이런 생각도 했겠네. 그렇죠. 예. 화도 나고 잘 걸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왜냐면은 정도까지 한다고? 특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피해 사실이나 네. 피해 사실 얘기하면 또 너무 민감하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범죄 내역이나 네. 진술 이런 거를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 흘려주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마침 또 윤석열 변호인이 이런 짓을 하니 야 앞으로 그러면 유출돼서 나가는 거 다 니네 탓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겠네. 그러니까 요번에 특이점이 이제 딱 두 가지거든. 검찰 특검이 먼저 정보 유출을 안 했다. 두 번째 변호인들이 통으로 유출했다. 아, 일석이조네. 예. 이게 통으로 유출한 게 미친 거구나. 예. 진짜. 그럼요.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 액션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론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네. 땡큐인 거지. 완전 땡큐지. 그러면은 아무리 미칠 듯한 바보라 그래도 예. 그거를 윤석열 변호인은 왜 통째로 흘렸을까요? 그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합리적 해명이 안 돼. 그거는 여러모로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거. 왜 그랬지? 네. 그러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거나 이 변호인들의 어떤 구성이나 방식이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단독 행동을 했거나 또는 이게 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심각한 망상에 빠지고 있거나. 이걸 다 흘리면 구명이 된다. 아 심각하다 진짜. 저는 약간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도 윤석열한테 지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그 평론가들을 봤어. 예. 그냥 막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라 이제 막 이제 같이 술 먹어주기도 너무 힘들다 이제 들어가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윤석열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단의 대응을 보면 네. 네.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얘기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네. 예.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가 시사 번역기에서 윤석열 발언 나올 때마다 예. 탄핵 심판보다 더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그렇죠. 했거든요. 네. 또 그래요. 또. 이거 어제 이제 영장 심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변론 요지는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네. 각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다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몇 개만 가져온 건데 일단 2분 허위 국무회의. 이거 사실 5분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2분이었어. 아니라 그러죠. 네. CCTV CCTV로 초단위로 했더니 네. 2분짜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언플 잘해요. 보면 그러니까. 특검이 확실히 언플을 잘합니다. 초단위라는 말을 굳이 써서 예. 우리가 초단위로 세봤어. 예. 근데 사실 초단위로 분단위로 세도 2분은 셀 수 있잖아요. 더 빨리 세.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게 120 양념을 잘 쳐. 예.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예. 언론이 그냥 다 받아 쓰잖아. 그러니까. 아 너무 맛있게 주니까. 예, 예. 그렇죠. 5분도 아니고 2분이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한 것이지 특정 국무위원들을 못 오게 한 게 아니다. 특정인들을 회의 참여를 못하게 불허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예. 저거는 영장 혐의상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라고? 그러니까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행위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의도를 설명하고 있어. 예. 말- 그리고선 바로 얘기하는 게 뭐야? 심의권이 침해됐다.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맞냐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부르면은 그게 심의가 가능합니까? 그 심지어 신속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대. 그래. 신속성과 밀행성을 보장하는데 국무회의가 가장 역대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됐다는 건 네. 그간의 국무회의는 거지가 됐다는 거죠. 그간의 국무회의는 1분 안에 끝났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은 아니야. 그동안 국무회의가 다 1분밖에 안 걸렸다며 실제로. 근데 이상민이 똑같은 얘기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날 1분짜리 하다가 2분 하니까 막 미치겠다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길게 회의를 하다니. 뭐라 가장 하냐 진짜. 실질적인 논의. 그러니까 이게 특검 측에서 영장 청구한 사유에 이게 반박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 무지함. 네. 저거는 판사 앞에 던져놓으면 판사가 뭐 하자는 거니? 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판사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막 어려운 법리전 얘기가 오고 갈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데 그냥 평범한 내가 들어도 네. 저는 저거 뭐라는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네. 판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네. 어이가 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빨리 끝내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이건 논점 일탈로 답한 거고요. 네. 두 번째 도주 우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에 도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 거니까 네. 네. 거기에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해놨는지 보세요.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 대통령 관저를 취해복권으로 만들려 했다거나 중형이 예상되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은 중세 봉건 시대에나 나올 법한 허황된 논리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받고 있으며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 아 진짜. 아니, 바깥에 그 해외 나가는 것만 도망이야? 아니, 도주는 부르면 안 나오는 게 도주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관저를 취해복권으로 만들려고 만들었지. 했잖아요. 그리고 중세 봉건 시대 이상으로 했지. 공성전 벌였잖아. 지금. 맞아요. 예. 그게 심지어 영상으로 다 찍혔어. 네. 모든 방송 때. 심지어 경호원들한테는 야 경찰에 네. 총을 쏴버려 이랬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 영장 심사하는데 특검이 그 체포영장 저지할 때 영상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체증 네. 영상, 경찰 네. 체증 영상,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 안 된 거예요. 그 영상에 보면 막 경찰이랑 공수처 검사들이 거의 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네들 하도 막아서. 실제로 공수처 검사 한 명이 진짜 네, 진짜 폭행을 맞았다는 당했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보여줬다는 거고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주장하는 도주 우려는 해외 도주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자꾸 수사기관 인정 안 하고 그렇죠. 우리한테 위헌이라 그러고 7월 1일 날 소환 안 나왔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심지어 재판 와서도 특검 보고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네. 재판 거부입니다. 예. 요거로 주장한 건데 네. 지금 윤석열은 딴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도주 우려라 이게 법조인이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로 창피한 일이에요. 도주 우려의 본질적인 의미, 일상적 생활에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도망을 치는 거지만 그러니까 도주를 그 의미가 아니거든. 도주를 그냥 야반 도주 정도로만 그렇지.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예. 근데 법조인이 이러면 안 되는 안 되죠. 거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 아니잖아. 불러서 제때 따박따박 나와서 네. 수사나 재판에 협조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거든. 예. 도주 우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그거 우려를 그대로 보여줬잖아, 몸소. 네. 네. 일단 9시 나오라 그러니까 나 9시 못 가겠네요. 그게 뭐야 도대체. 10시요. 두 번째는 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9시 오케이? 근데 10분만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상시 경호를 받고 있어서 이유로 됐거든요. 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거 이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경호를 받는데 도주 우려가 없나? 경호원들이 같이 도망가면 되지? 뭐 이를테면 그죠? 실제로 김성호는 같이 도망갈 기세였잖아. 요 얘기에 사실 본질이 있는데요. 예. 자기가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경호원들이 지금 감시 역할을 한다. 네, 실제로 감시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원래 그 전직 대통령을 그 경호하는 목적은 신변 보호도 있지만 예. 기밀 보호도 있어요. 어디 가서 나불거리지 그렇지. 못하게. 예, 예. 아. 국가 기밀을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게다가 파면당한 대통령 아닙니까? 예. 신변 보호 목적은 사라졌어요. 그렇지. 감시 목적만 남았다고. 그렇지. 거기다가 지금 재판받는 범죄자니까 예. 증거인멸 하는지 그렇지. 피의자들 다른 사람 만나서 뭐 하는지 이런 거 봐야지.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지가 감시받고 있다는 거. 아 그러면 이 얘기는 솔직한 마음이 이거구나. 예. 너네 나 이미 감시하고 있잖아. 그렇지. 도주 예. 못하게. 근데 그러니까 무슨 도주야 이런 감시 대놓고 감시 안 하느라 경원들도 힘드니까 그냥 가두겠다는 얘기야. 예. 이걸 말을 어려워 이 말이? 근데 도주 우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얘기했지? 발에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도망간다는 얘기야? 아, 그렇지. 아,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인가? 실제로 그러면 힘은 없어. 아, 힘이 없어서 못 뛴다 이 얘기를 한 거야? 힘은 없기는 없는데. 아니, 이건 아니 설마 그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응. 제 생각에는 예전에 윤석열이 그래도 파면당하기 전에 대통령일 때는 막 공성전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 지금은 그럴 파워도 없어. 아, 그 그런 얘기죠. 얘기다. 아, 네, 얘기한 그 얘기고 아.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지가 예. 공성전을 했던 건 예.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거란 얘기라고.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면 또 범죄를 인정하는 거네 지금. 과거엔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야, 있었어. 나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 어. 이 얘기거든. 이 얘기. 변호사 수임료를 입금을 못 받았나? 아니 뭐 어떻게 이따위로 얘기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변론 요지잖아요. 최후 진술에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미칠 듯이 바보 같다고. 네네네. 네. 이 얘기를 보면 예. 이거는 변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확실히 줘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말들이죠. 음. 그러면은 이 변호사들은 정말로 어떤 전략이나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변론 요지를 심지어 변호인단이 자기네들이 언론에 뿌린 거거든요. 네. 자기네들이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네. 보도해달라고. 그래도 여기 변호인단이 그래도 다들 한끗 발씩은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 이유는 제가 그 내부에 있지 않으니까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네. 퀄리티가 줄었거나 네. 두 번째 의지가 줄었거나. 둘 다이거나. 예. 예. 의지 문제가 클 수도 있겠다. 그래. 예. 네. 실제로 변호 업무나 이런 거는 돈을 많이 주고서 또는 나중에 자리 보장을 해줘서 네. 또는 뭔가 정의감에 의해서 음. 이런 뭔가 동기가 있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솔직히. 아, 네. 근데 변호인의 조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변호인을 임명한다고 해서 예. 선임한다고 해서 조력을 잘 받지 않아요. 음. 그런 의지와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실력은 자기가 검증하기 어렵잖아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좋은 변호인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뭘로 해? 수임료를 돈으로. 높은 사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반드시 잘해주는 게 아니지만 네. 수임료가 높다는 얘기는 그 돈이 가지는 솔직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 업무에 집중해가지고 나를 위해 열심히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 어떤 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왜 30만 원 변호사처럼 그렇죠. 내가 이거 하면서 얼마 받는지 아냐 너? 예. 30만 원 받아. 내가 이 시간에 딴 일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돈을 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임료가 높을수록 조력을 더 잘 받는 거예요. 실력도 같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근데 지금의 변호인들은 제가 볼 때는 실력 여부는 일단 잘 모르겠고 네. 예,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들을 이끌어내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적어도 보면 실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뿐더러 의지는 더 없어 보여요. 제가 이제 의심하는 뇌피셜이 하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이대로 구속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임료 누구한테 받아야 돼? 김건희한테 받아야 돼. 네. 김건희가 안 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 아니야. 그러면은 수임을 그만둬야지. 윤석열 측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어. 그 자기는 딸려 들어가는데 네. 김건희도 너 막 잡아놓고 이러지 마라. 예,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러면서 이유를 든 게 이제 뭐냐면 음. 김건희 쪽에서 변호사 수임하기 진짜 어렵다. 실제로 안 얘기를 한다. 했대요. 네. 예, 최후 진술에서. 네. 우리 부인도 지금 수사받고 재판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가 그 하기 어렵다고 수임하기 어렵다고. 네. 나는 그 말을 너무 해주고 싶더라고. 예. 지금 네가 네 와이프 걱정할 때냐? 근데 자기 걱정하다가 나온 말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저는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실제로 변호사 수임. 나가서 막아주려고 할 의지가 별로 없거든. 최소한 예전에 박근혜 막아주던 사람은 예. 결국은 박근혜가 어디 가서 나중에 부탁을 하잖아. 이영하 변호사가 무슨 영화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죠. 예. 부탁해가지고 어디든 앉혀주려고 하잖아. 예, 그 네. 편지도 옥중 편지 되게 열심히 썼어요. 예. 하나 꽂아주려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는 말 그대로 끈떨어진. 그래서 아까도 이제는 물러난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네. 자기 입장에서도 나오는 거라고. 힘이 없어. 어. 우리는 나를 봐줄 수도 없어요. 지금 나 의리로 하는 거야. 야, 게다가 김건희는 돈도 잘 안 줄 것 같아. 말한 것처럼. 예. 실제로 수임료 팍팍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공연불 남발하면서 나 잘해주면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했겠지. 예. 아무리 봐도 그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당연하죠. 국힘에서 다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맡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큰일 났네. 근데 왜 안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이제 받겠고 아. 해오던 게 있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받아야겠고 예.
내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네. 그만두지는 못하고 중간에 빠진다 그러면 또 그것도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잖아. 그리고 뭐 이제 어차피 곧 끝날 것 같고. 예. 예. 야, 그럼 이거 변론 유지서 같은 거 쓸 때 가위바위보 하겠다. 야, 씨 오늘은 네가 써라 막 그러면서. 아, 짜증나 막 그러면서. 야 이거 쓸 말이 없다 이거. 야 이거. 야, 대통령 힘 없다고 써.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이것도 재밌는데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건 일단 거짓말이에요. 구속 안 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요. 많아요. 당연히. 이번에 자기네들이 변호사 붙여서 진술 회유 압박한 사람들도 강희구, 김성훈 구속 안 돼 있잖아. 구속 안 됐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앞에 6개월 아니지. 거의 6개월이죠. 거의 네. 6개월 동안 증거인멸 최선을 다했잖아요.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건 앞으로의 우려도 있지만 이미 했을 우려도 있는 그렇지. 거예요. 예, 맞아, 예. 맞아, 맞아. 6개월 동안 비아폰 서버 지우려고 네. 온갖 짓을 다 했고. 네. 근데 이 사람 혐의가 증거 인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지. 이거 어제 구속된 게. 그 6개월 동안 파묻어 낸 거를 이제 특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네. 이걸 어떻게 그동안 특검이 다 파내나 이거를. 아, 진짜 뻔뻔해. 굳이 말하면 이래야 되거든. 변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혐의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특검 측은 얘기하나 자세히 뜯어보시면 도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인멸된 증거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바탕을 둬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행위가 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설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아, 힘이 없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뭐가요? 이거 저기 영장 실질 심사요. 원래 오래 걸려요. 원래 오래 걸립니다. 네, 아니, 뭐 영장 실질심사 원래 오래 걸립니다. 검찰 측에서도 PPT 엄청 준비했다고 하긴 하더만요. PPT가 100 몇십 장이었다면서요. 예. 문서만 해도 영장 문서만 해도 거의 60페이지고. 그리고 오히려 박근혜 구속 때보다 덜 걸렸대요. 네. 네, 빨리 끝났다 하더라고. 원래 오래 걸리고 네. 이게 결정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새벽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네. 난리 날까봐. 네. 판사들이 들어가서 넷플릭스 시리즈 몇 편 보고 나서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까? 그럼 박주민 의원이 얘기. 아니요 이건 그냥 양지열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진짜 양철 변호사한테 나중에 한 대 맞을 것 같아. 이미 여러 대 맞았어? 야, 그런데 이제 더 코미디는 윤석열 본인의 발언. 본인의 최후 진술입니다. 예. 저는 정 명작이라서 비석에 써가지고 여기저기 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진짜. 예. 제가 할 사람 없으면 제가 돈 내서라도 돈에 받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아, 후대에게 보여주려고. 책으로 내야 돼. 이 사람 탄핵 심판 때부터 했던 말 책으로 내야 돼. 먼저 이게 이제 최후 진술이라고 해서 물론 판사가 윤석열 혼자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좋습니다만. 네, 20몇 분인가 얘기했다. 예, 그리고 판사가 질문을 아예 했어요. 요것도 그렇게 또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할 말 있냐고 하면서 판사가 직접 몇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네. 정말로 경호원들에게 네. 총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라고 네. 물어봤대요. 사실 이것도 다 확인된 얘기입니다. 그렇지. 예, 이미 진짜. 교차 검증이 다 예. 끝난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거의 완벽하게 사실에 가까운 얘기라는 거죠. 다 확인 끝난 얘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다 들고 다니는데. 1인 1초 뭐 1인 1딱이야 뭐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야. 진짜 저렴한 말. 1인 1총이 뭐야? 단어가 이게 뭐야 도대체. 1인 1총이란 말. 나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어 이런 말은. 군대에서도 저런 말은 안 써.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예. 그런데 경호원들은 다 들고 다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 이런 취지로 저런 기사를 봤대요. 1월 달에. 예. 근데 경찰이 다쳤다는 기사를 보고 경찰은 왜 그래서 총을 안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라고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왜곡돼서 밖으로 나갔다. 내가 그렇게 막 경호원들한테 총 쏘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가서 내가 너무 괴롭다. 예. 예. 그러니까 전혀 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걸 왜곡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야 도대체 이 말이 이렇게 들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왜곡이 돼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어느 수준의 왜곡이어야 돼. 제가 대부분의 거짓말 가능성이 높은 발언에 예.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발견하는 게 취지란 말이 등장하면 그래요. 아 취지. 뭐라는 취지로. 아 내 의도. 아, 그러네. 여기도 아. 취지가 들어가네. 취지와 왜곡 또는 곡해라는 말이 함께 나오면 거의 빼박이야. 이거.
그러니까 취지라는 건 지가 직접 한 말은 아니라는 소리. 네, 그렇지. 아 그래서 나의 취지를 왜곡했다라고 말이 그렇지. 나가는구나. 내 마음은 이랬는데 내 말이 잘못 나갔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얘네들이 잘못 들었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취지를 들어야지 취지를. 윤석열의 특징은요 남 탓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말이 잘못 나갔네도 아니에요. 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쟤들이 이렇게 들었네. 네. 대부분 이 레파토리로 흐릅니다. 네. 여기도 똑같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드러나서 굉장히 괴롭다. 아 누가 흘렸어? 아 젠장 김성훈이. 쓸데없이 그런 말 다 풀고 다녀. 자식들 말이야. 이거지 이거. 이게 이제 오늘 그 어제 심사에서 있었던 얘기가 더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어제 이 내막에 대해서 진술하고 증언한 국무위원들과 경호원들도 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니까 지 살려고 경호원들이랑 국무위원들이 다 지 살려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네. 이런 얘기도 했대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또 함부로 신봉하면 안 되긴 하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상황을 여러 가지 접하면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정으로 알게 된다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강해져서 맞는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데 네. 잘못하면 아, 내가 선입견이 이래서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 받고 나올 때 그 얼굴 표정은 딱 뭐가 느껴졌냐면 비통함이 느껴졌어요. 비통함.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없는 건가? 네. 요게 딱 정확히 뭐하고 반대냐면 그 지기현이 풀어줬을 때 일부러 내려가지고 막 이러고 다닐 때 그 얼굴. 요거하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얼굴 있죠? 그것이 정확히 반대의 얼굴이야. 그때는 역시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탄핵도 열심히 맞서고 나는 이제 승리해서 돌아온 거다. 예. 이 뽕이 가득 찼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죠. 다 네. 이기고 온 거다라고. 그 저는 오늘 저 넥타이에 굉장히 시선이 갔는데 네, 빨간색 넥타이를 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저게 국힘을 향한 맞아요. 네. 국힘을 향해서 흔드는 손수건이라고. 나는 국힘의 대통령입니다. 네. 짐은 대한의 국모다. 뭐 네. 짐이란다. 네. 예,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네. 나는 국힘의 대통령이다. 이거 마지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저기 한 명이라도 갔나?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라도 한마디 했나? 예.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 한마디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어.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야, 이 자식들 내가 빨간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는데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사이비종교 정광훈? 아니 그 박근혜 시계 차고 나와가지고 절한 사람 있잖아. 통일교 그 교주 누구야? 나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 문선명? 아니. 아 이만희? 이만희. 신천지. 통일교 신천지. 신천지. 예. 죄송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박근혜 시계 차고 나와. 맞아요. 네. 예. 예. 그게 굉장히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빨간 넥타이 난 똑같은 의미라고 봐. 맞아요. 네. 아 그런데 저렇게 비통한데 주머니에 손을 왜 넣고 나온 거예요? 그럼? 센 척. 센 그렇지. 척이야? 아 그 표정에서 비통함을 모습이지만 가리기 위한. 아또 센 척을 해야 되니까. 예. 저는 이미 심리적으로는 꺾였다고 봐요. 그 전까지도 원래는 꺾였어야 되거든요. 네, 예. 일반인 정상인이면 꺾여야죠. 꺾였어야 되는데 망상 때문에 안 꺾인 거야. 아 근데 망상이 오늘 박살이 났구나. 박살이 났죠. 기껏해야 서울구치소 앞에서 몇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 이거 예전에 그 탄핵 반대 집회 때부터도 나왔던 방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의성도 없어요. 네. 네. 그거를 그냥 외롭게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사람의 현실이야. 그 숫자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근데. 예. 이제는 국힘에서도 이제 대통령 선거 다 끝나오니까 뒷받침해 주는 놈 없지, 찾아오는 놈 없지. 전화도 안 받지. 구명 활동 아무것도 안 되지. 정말 주변에 이제 다 털려가지고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야. 이제 현실 인식이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왔어?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것도 사실은 이게 손이 덜덜 떨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한 박탈감에 놓여져 있는 상태랄 거고. 제가 예쁜 여성만 만나면 손을 주머니에 넣거든요. 왜요? 손이 떨려서? 그런 타입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예쁜 여성.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떨리고 그런 타입 맞아요. 그래요? 네. 떨어요? 자신의 욕망이 충실하기 때문에. 떨다고 막 예쁜 여자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바보처럼 떨진 않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정말 이건 진짜 야, 나빴어. 치졸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 뭐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윤석열이 남 탓, 부하 네. 탓을 해오긴 했지만 그 절정입니다. 네. 부하 탓 중에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물을 사후적으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윤석열한테 결재까지 받았어요. 이게 이제 문서 위조라고 하는 이제 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 혐의로 이번에 영장에도 들어갔고 이거에 대해서 역시나 판사가 물어보니까 당신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 강희구 실장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에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 전 실장이 권한에 없는 짓을 한 것이다. 지시래 이제. 야, 진짜. 일도 아니야. 지시야, 지시야. 예. 이게 왜 권한에 없는 짓이란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게 약간 복잡한 표현이잖아. 네, 일반적으로 권한이 쓰는 없는 표현이 아니라. 네네네. 네. 권한이 없는 짓을 했다. 아, 걔가 신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의미는 그런 건데. 네.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시키거나 네. 그런데 내가 시킨 적도 없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문구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혹시 한덕수까지 물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걔는 그 직권 남용이라고 그런가? 혐의가? 그렇죠. 자기 혐의가 지금 직권 남용이거든. 네. 직권 남용의 핵심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예요. 강희구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직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을 한 죄는 직권 남용하는 게 그러니까 직권을 막 썼다뿐만이 아니라 네. 그 직권을 써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네. 그가 해서는 안 된 일을 시켰다야. 그렇죠. 의무에 없는 일이 이게 그래서 권리 행사 방해거든. 네. 네. 근데 권한도 없는데 그걸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난 네. 시키지 않았고 네. 내 직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그래서 네. 적용이 안 돼. 이 얘기야. 난 시키지도 않았고 제 권한도 없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거고. 야, 그 와중에 그래도 이 지금 심리적으로 무너진 와중에 그런 건 또 하네 또. 그러니까 법률에 잔존물이 남아 있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잔존물이. 아 어제 야. 술 처마시면서 그 생각만 계속했을 네. 거 아니야. 뭐라고 혐의 할지. 중에 그리고 유독 직권 남용이 좀 많긴 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구나. 네. 야, 이 와중에 그 생각을 했다고? 예, 그래서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폐기된 문제도 있잖아요. 네. 나중에 그 문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강희구 실장이 한덕수 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폐기된 다음에서야 나한테 얘기하더라. 요겁니다. 사전에 폐기할까요라고 나한테 물어봤어도 부속실에서 권한도 없는데 왜 만들었냐? 그냥 폐기해라고 내가 어차피 폐기하라고 말했을 거다. 네. 이렇게 이거 권한 얘기를 많이 하네. 네.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네. 네. 요거 이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저희가 지난 1, 2년간 계속해서 분석한 내용들이 네. 쓸데없이 떠오르는 몇 마디 단어들이 있어. 근데 그 단어는 마치 죄 지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코끼리 효과가 있는 거야. 코끼리 각인 효과가 있는 거라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코끼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거야. 네. 근데 그 사이를 정말 필사적으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 그렇죠. 필사적으로 있죠. 필사적으로 이었기 때문에 네. 보는 입장에선 정말 티가 많이 나.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 써놓으면 그나마 읽기는 되는데 네. 이 사람이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래서 어. 그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왜냐면 그 순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머릿속에 돌 징검다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슬아슬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 아무튼 네. 이 얘기의 본질적인 하고 싶은 말은 똑같습니다. 강희구는 권한 없어요. 네. 그리고 나는 안 시켰고 심지어 다 폐기된 다음에 보고받았어요. 네.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네. 교수님 어차피 본인은 이제 그러니까 처벌이 더 심해질 것도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예, 내란 특검에 이게 만약에 거의 100% 꼴을 시킬 텐데 그러면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나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부하들 짐이라도 내가 떠안고 가는 게 그림이 좋잖아. 그러니까 뭐 그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사람이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에 나한테- 없는 권한 행사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더 짊어져야 될 게 없잖아. 그래서 예전에 유시민 작가께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침팬지 예, 폴리틱스 기억나요. 하면서 예. 영장류 수컷 우두머리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그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영장류 수컷 우두머리는 하는 짓은 똑같이 무식한 짓을 하지만 적어도 자기 부하 앞에서 용맹과 위험을 잃지 않는다는 일부러 거야. 막 뜯겨가면서 예. 그럼 싸우다 죽을지언정.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비장미가 있는 거든. 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 이 사람은 정말 비장미란 비읍도 없는 사람이야.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너무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어. 이 얘기가 너무 비참한 게 강희구 실장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것을 넘어서 폐기까지도 강희구 실장이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계엄 선포문이라는 어마어마한 문건을 그렇지. 지금 자기 최측근 검찰 수사관 때부터 자기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네. 만들어 버리고 이거 한 몇십 년의 인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몇십 년을 자기 수적으로 써먹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죠. 변호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 이 얘기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 무의식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음. 이 강희구 부속실장 특검 조사 받을 때 윤석열 변호인이 입회해서 진술을 방해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희구 실장 관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변호사 얘기를 해요. 네. 아니 특검이 해도 너무한다.
우리 변호사들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냐? 예. 뭐 강희구 실장 조사할 때 뭐 입회를 해서 방해했느니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니 내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나 이제 혼자 싸워야 된다. 아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비통함이지. 아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날 변호인 7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혼자 싸워? 변호사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건 특검의 공격이 아니라 네. 자신의 예. 정말 치졸함이죠. 네. 인간적으로 환멸이 들어서 나가는 거겠지. 그렇지. 정말 떨어져 나간다면. 저도 그래서 이 말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7명이나 갔는데 그 어. 변호사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갔다고? 나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렇게 의역하면 야 쓸만한 애들은 다 떨어져 나오고 이제 떨거지들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들리잖아. 그럴 수 있고 적어도 자기가 아무리 두렵고 힘들더라도 예. 이른바 우두머리라면 그렇죠. 우두머리잖아. 지금 변호사들이 정말 애쓰고 힘들게 싸워주고 있다. 네. 특검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응. 그나마라도 정말 이렇게 의리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주변에 이렇게라도 요 정도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그렇지. 웬만하면 남기 힘들 텐데 정말 이 사람들이 남아주고 있는 거다. 특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엄프를 하든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엄플도 못하는 거는 비장미가 없고 뭐 겁도 많고 그럴 용기도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싸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바로 여인영 얘기를 해보죠. 여인영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인영에서 바로 그 모습이 뭔가 차라리 위를 물어뜯고 밑에라도 보호해 주라고 네. 지금 여인영 하는 것처럼. 아 여인형이 뒤늦게 예. 물론 이게- 그런다고 여인형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뒤늦은 반성 요런 것도 약간 너무 긍정적인 평가일 수는 있습니다. 네. 예. 7월 8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이게 추가 구속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첫 재판이에요. 예. 추가 구속이 한 6월 30일인가 됐거든요. 본인이 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줄은 또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내가 드디어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들게 야 이거를 이제 알았어? 추가 구속되고 나서야? 그리고 그거를 추가 구속영장이 나오니까 알게 됐어 갑자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딱 그거 같잖아요. 나 저 회개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딱 이 얘기잖아. 그러네 진짜 신이 날 용서해 줬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할 줄이야. 예. 아무튼 추가 구속되니까 이제 반성이 좀 됩니다. 뭐 이런 예.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곽종근 사령관이 내란 터지자마자 딱 보여줬던 그 입장으로 가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이 결과를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건 구속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사실을 둘러싼 증인신문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포기한다. 네. 이거 파격적이죠. 이제 네. 자기 사실관계 안 다투겠다는 안 거야. 다투겠다. 내 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겠다. 네. 이 얘기잖아요. 혐의는 다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12월 3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 네. 하지만 계엄 선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직업 군인으로서 무턱대고 옷을 벗겠다고 하는 것도 당시에는 판단하기 역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보다 요만큼 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낫다고 얘기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예. 이 정도로쯤 가야 저렇게 그냥 구질구질한 변명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은 그거보다 더 구질구질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렇지. 몇 배는 구질구질하죠. 예. 예. 이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그거잖아. 당신 나는 이렇게까지 일이 위중하고 심각할지 몰랐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내가 군복을 벗고 명령권자에게 대드는 결정을 할 수는 없었음을 조금 양해해 달라라는 예. 얘기인데. 맞아요. 예. 근데 알았잖아요, 당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국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아이고. 우리 대원들이 쓰였다. 네. 이렇게 양쪽을 자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달라. 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책임을 지겠다. 제 새끼가 나쁜 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드디어. 네. 드디어 나왔어요. 예. 드디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엄석대예요. 예. 그 주변 친구들이 일어나면 저 새끼 수 나쁜 새끼예요. 이거잖아 지금. 예. 야 이걸 이제서야 이렇게 한다. 제일 마지막에 한 거야. 예. 제일 마지막에. 이게 나쁜 짓 한 작 할 수 있는 그나마라도 최선의 정답이야. 맞아요. 그나마.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란처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구속 사유에도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구속하니까 진실을 이제 털어놓잖아. 그렇지. 이제. 반드시 구속해야 돼. 반드시. 구속해야 돼. 여인형에 대해서 근데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 동정심 예. 챙길 것 같으면 국회 나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표정도 한번 보세요. 네. 저한테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그러니까 계엄 전에 네. 막 이렇게 막 국회의원 쏘아 붙이거든 막. 그 부순찬 의원이 그만 말하라고 네. 소리를 여러 번 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대단한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은 작년 3월부터 윤석열한테 계엄 소리를 들으는 사람. 그렇지.
비상대권 얘기 계속 들었어. 그리고 작전을 꾸민 사람이고 초반만 해도 요 재판에서 반성 표명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정치인 체포 지시도 안 했고 밑에 애들이 다 알아서 한 거라 그랬어요. 똑같이 윤석열하고 똑같이 부하들을 바보로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 순간에 극도로 취해지는 거는 좀 면한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저는 과도한 형벌주의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그러나 형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형벌이 작동해야 되는 건 죄의 무게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이들은 내란을 저지른 자들이고 그렇죠?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탈취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형벌은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징벌성이 강해야 말한 것처럼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 저 표정 보세요. 형 사진 띄운 거 어디 갔어? 누구 이봉호 표정? 아니야. 여인형 저 표정 보세요. 표정. 저 삐껍다는 표정. 진짜. 저 말풍선 넣으면 저게 무슨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너 좀 있으면 거꾸로 매달려서 나 보게 될 거야. 알고 있었을 저 거예요. 표정이잖아 지금. 왜냐하면 여인형은 심지어 김용현에 의해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이들의 작전대로 됐다면 합참 의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실제로. 아무튼 뭐 여인형이 추가 구속 후에 이렇게 됐다면 윤석열도 어쨌든 뭐 재구속이긴 하지만 이번에 구속되고 나면 여인형처럼 아니요. 저는 윤석열은 끝까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진짜? 자존심이나 이런 때문이 아니라 여인형만큼의 현실 판단 능력도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떡하냐? 이건 깡따구의 문제라고 보는데 내 죄를 제대로 맞서서 볼 깡따구가 없어. 그렇지. 윤석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정하려면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구나를 스스로 대면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은 그게 없어. 그거 자체도 안 돼. 그러면 현실 부정이네 진짜로. 그렇지. 현실 부정이에요. 그거를 내가 직면하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망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거잖아. 그 느끼는 게 싫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지. 이게 소위 말하는 회피형이야. 회피형. 회피형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죠? 김건희는 어떻게 그러? 김건희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놨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PD님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또 이제 신속하게 나머지 것들을 마치고 이제 영화 정거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국힘 얘기는 좀 재밌는 게 있으니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예언대로 안철수 의원은 진짜 나는 일단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빨리 곧바로 그만둬. 솔직히 그건 예상 못했죠. 두 분도 이렇게 빨리 바로 그만둘 거라고. 그렇습니다. 나도 솔직히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 내가 결말은 알고 있었지만 시간표는 몰랐어요. 진짜로. 어떻게 임명된 그날 8분 만에. 나는 극장에 들어갔는데 영화가 한 5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전개 보면 결말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영화 있잖아. 그래서 야 이거 이제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근데 영화 끝났어. 이런 기분이야 지금. 대단합니다. 대체 이제 왜 그랬을까는 사실 뭐 더 이상 그다지 큰 다 아시니까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뉴스 많이 보셨으니까. 그냥 웃긴 거 얘기할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수술 얘기 또 한다. 끝까지 의사야. 못 버리고 있어. 당신 의사로 산 세월보다 정치인으로 산 세월이 더 길지 않아 이제?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칼을 들겠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메스도 칼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메스도 사실은 잘못 쓰면 죽습니다. 그렇지. 메스를 잘 쓰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메스만 잘 써도. 아유 한니발 렉터 봐봐. 메스로 몇 명을 죽이는지 알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놈의 의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그놈의 잘못된 비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스스로는 되게 명비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이렇게 틀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관성으로 계속 가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유를 한 번 할 때 잘해야 돼. 거기에 틀에 갇히거든. 요즘 맨날 그러잖아. 머리 좋아야 좋은 비유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비유가 너무 좋구나 의사 비유가.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해서 얘기하는 거고 뒤에 문단은 사실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의 당내 분위기를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잠시 했는데. 잠깐만요 교수님.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 같은 말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도려낸다는 것과 파내는 거고 잘라내는 건 이제 말단을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냥 칼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고요. 이게 하려면은 잘라낸다가 도려낸다를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하려면 도려내는 거랑 끊어내는 걸 한다든가 이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두 가지가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지. 그리고 도려낼 거면
메스를 버리면 안 되지 않아? 칼로 어떻게 도려낼 건데? 칼은 보통은 죽여버릴 때 쓰는 거지. 칼은 찌르거나 베는 거지. 도려낼 거면 메스로 해야지 이 양반아. 예. 아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안 맞는 비유를 관성적으로 좀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 이재명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 이재명 폭주 막아야 된다. 이건 국민의힘의 그냥 공통 과제고. 네. 네.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과 단절을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못 이겨내서 그만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많아질 거예요. 네, 많아질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음.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예, 네. 중도 수도권 청년을 못 담고 있다는 또 뜻이거든요. 노인네만 있고 네. TK만 있고 네. 그렇죠? 극우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좀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요? 아니 청년층의 일부는 갖고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더 담겠다라는 의미라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여전히 비춰주는 거울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여전히 노인네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당이고 수도권이 아니라 TK 근거를 두고 있고 중도를 지향해야 되는데 극우가 돼버렸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뜻이고요. 음. 대중정당이나 전국정당이 안 될 게 되게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심지어 정상정당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지금 비정상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완전히 비정상. 아유. 근데 이분 본인도 별로 정상으로 안 보여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 안철수 의원이 네. 그랬더니 홍준표 씨는 또 이렇게 이거 내가 낸 거야? 네, 불구경하는 태도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관성은 있어요. 네. 그 하와이로 간 다음부터 일관성은 좀 있는데 역시나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진짜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게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시사번역에 가져왔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네, 위원정당 해산을 할 건데 아마 내란 특검이 지금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원정당 해산돼야 되는 그 근거로 딱 2개 얘기합니다. 맨날 똑같아요. 추경호 의원 등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한 거 그거 아마 내란 수사에서 나올걸? 그리고 2번째 후보 강제 교체 시도한 거 예. 그것도 조사하면은 지도부 다 나와. 그럼. 이 2개로 위원정당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그 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너희들 망했다. 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네. 네. 심하게 망했다 니들은. 되게 얄미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근데 맞는 말이거든. 네. 맞는 말이니까 더 열받지. 언제나 맞는 말일 때 더 열받아.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일단 국힘이 망해야 거의 뼈다구 수준만 남고 다 죽어야 네. 자기가 파고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판이 벌어져야 자기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거든. 맞아. 예, 명태균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사실은 그렇게 숨기 어려울 텐데 지금 김건희 특검 쪽하고 뭐예요? 그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예. 이 건들을 지금 명태균 압수수색 계속 거.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의 반개이긴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거든. 당연히 그렇죠. 예. 내란 특검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김건희 특검 얘기 절대 안 하죠. 이게 지금 어제 그 윤상현 의원 등등 해서 명태균 게이트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오늘 이준석 의원도 사건이 끝나가지고 피의자로 명시가 이제 전환했죠. 네. 이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세훈, 홍준표 곧 들어간다는 얘기라서 아무리 저렇게 글 써도 수사는 피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순서가 다가오고. 국민의힘의 상황 지금 MBS라든가 MBS 같은 데가 이제 전국 집조사 이런 거 보면은 국민의힘에 되게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이른바 보수가 표집 현상도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율 거기서 나온 것까지 보면 심각해요. 네. 지금 국민의힘 10%, 예,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네. 많이 떨어. 그래서 막 격차가 어마어마한 한 30% 이상 차이 나죠 지금 민주당이랑. 예. 그래서 제가 가져온 내용 중에 제가 일부러 뺏긴 했습니다만 다음번에 대구에서 민주당은 김부겸 내세워가지고 맞아. 시장까지 탈취할 거다. 맞아. 대구 시장도. TK까지 너희는 내가 있었을 땐 버텼는데 말이야. 너희들이 이제 김부겸 집어넣으면 너희들 끝이야. 이 얘기까지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좀 속보인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자기의 재기를 어느 정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재기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들이러.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소위 이제 나만큼 베테랑이 필요해 네. 들은 참 속보이는 네.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랑 홍준표 정 시장은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울들이고 국민의힘 확실히 망조각 단단히 들었구나. 그렇죠. 라는 여기서 생각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교수님? 벗어난 방법 없죠. 답이 없네. 답이 없어요. 비대위 체제라고 한 건 이미 너무 여러 번 썼거든. 그치. 비대위원장이 몇 명이었어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을 뭐 예를 들면 예. 김부겸을 데려다 쓴다거나 야. 이러지 않으나 그러면 민주당 이중대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러면 살 수는 있겠다. 네. 예. 물론 김부겸 전 의원이 그걸 전 총리가 네, 받을 받을 일은 리가 당연히 없고 예, 말도 안 되는 되죠. 얘기지만 예. 그 정도의 충격이 오지 않고서는 못 바꿉니다. 되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친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윤석열과 절연을 한다고 해도 네. 윤석열만 끊어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당원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극우들 이런 사람도 결국 따라가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영남 기득권 포기 못 하거든요. 못하죠. 네, 그렇게 결국에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란 특검 등으로 인해서 딸려 들어갈 사람만 홍준표 시장도 전 얘기하고 있듯이 딸려 들어갈 의원들만 해도 지금 10손가락 넘을 거야. 그러니까 네. 네. 이 상태에선 다 혼비백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저기 윤석열 사저 앞에 갔던 그 45명인가? 처음에 체포될 때, 예. 그 국회의원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대요. 네, 언제 그럼요. 그럴지 모른다 우리. 그러니 자꾸 여름휴가 계획 짜는 거지. 그렇죠. 최대한 그냥 피해 네. 있으려고. 이것도 회피야 회피. 네. 각자 도생이구나 진짜 말 그대로. 네. 솔직히 말하면 차기 당대표에 대한 나름의 의지라도 나와야 되거든. 네, 그렇죠. 내가 해보겠다 또는 누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랑설레하면서 야 이 사람 어떻게든 막 불기둥에 밀어 넣어가지고 네. 요 힘으로 좀 불이라도 좀 막아보자. 이 생각이라도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정치 판단을 하는 거거든. 네. 지금 그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야.